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6회차를 시작해 볼게요.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권력분리 원칙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별도의 독립된 권력기관끼리의 문제인데요. 공수처나 검찰이나 둘 다 행정부 소속이죠. 공수처나 검찰이나 둘 다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라 해서 클래식한 의미의 권력분리 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권력분립제도인데 48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국무총리 임명할 때는 국회 승인 얻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양불청이죠. 1954년 헌법이 제1차 개정 헌법인데 이 불신임 제도가 인정이 되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권력분립은 국민주권과 더불어서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구성하지만 국민주권은 단일하고 불가분하다는 근대국가 시기의 이론에 근거하는 데 비해서 권력분립은 하나의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이 권력을 가져야겠죠. 국민주권주의인데 이게 이제 전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야만 하는데 대표자 한 명한테 모든 권력을 주면 독재가 되니까 권력을 분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은 국민이라는 하나의 주체에게 권력이 있는 건데 권력 분립은 그 권력을 또 세 토막으로 쪼개니까 서로 뭔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근데 둘 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이긴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은 권력 분립이 국민주권의 귀결, 국민주권이랑 관련은 없고요. 그냥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로서 발달됐을 뿐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서로 관련은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4번은 우리 특별검사 임명에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이제 관여가 되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권력분리 원칙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네요. 자, 권력 상호 간의 균형, 견제 말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행정적 수요에 발맞춰서 위임입법을 행정입법을 허용하되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나 법치주의 원리를 수하기 위해서 위임법에 대한 통제, 바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필요하죠. 맞고. 그 다음에 제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등에서 입각한 것인데 무엇이 범죄이고 어떠한 형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가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선생님 이거 형벌을 위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데 이거 원칙 지문을 말하는 것이니까 맞다고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다음에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 지금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원래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 여기다 쓰는 기억이 있는데 이 사법부가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행정부가 행정, 심판 등으로 도와주기도 하죠.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지만 이 법률을 위임해가지고 행정 입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이제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입법은 입법만, 행정부는 행정만, 사법부는 사법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현대의 권력분립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게 현대의 권력분립 원칙이다. 이제 이게 틀렸고요. 미음번 헌법 원칙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은 구체적인 헌법 질서와 분리해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개가 틀렸고요. 위임입법과 관련해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춰봤을 때 위임조항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니까 아마 틀린 게 한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1번이 답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전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어는 대한국민이죠. 개정하는 거죠. 8차에 걸쳐 개정된 걸 한 번 더 개정하니까 이제 9차가 되는 거죠. 다음에 1948년이죠. 그래서 모두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다음에 현행헌법 전문은 위에 써져 있듯이 1948년입니다.
그다음에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5년은 광복이고 48년이 정부 수립이고 헌법 제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8번 걸쳐 개정된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한다 하니까 지금 현재가 구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이번 3.1운동 정신이 있죠.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 기본권은 도출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헌법 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아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 전문은 5, 7, 8, 9때 개정이 됐거든요. 최초로 5차에서 개정이 되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문들 있겠죠.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8번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피스과 불의를 타파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일본군 위안부 판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자들이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될 의무는 정말 헌법 전문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의무에 속한다. 맞죠? 그다음에 응분의 예우 의무 있죠. 이거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헌법적인 의무를 가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뭐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극한 본질적 헌법 원리 기초하고 있다. 뭐 틀리게 낼 건 없습니다. 3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49번 헌법 전문이란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 서문을 말하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닌 게 우리나라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에서 헌법 전문이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성문헌법이지만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구성 요건은 아니다. 2번 현행 헌법 전문 헌법의 기본 이념과 원리를 선호하고 있다. 맞고 3번 헌법 전문은 그 기획운동을 선호하고 있는데 최고의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될 기준이다. 맞고요. 4번 요거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말이 1987년에 최초로 규정이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9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말이. 근데 1948년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 제시가 없으면 현행 헌법을 말하는데 이렇게 굳이 1948년 재헌헌법을 제시했으니까 야 너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말이 1987년 9차 개정헌법에서 최초 규정된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헌법 전문의 3.1 정신 다른 역할을 다 하지만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영토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것도 이제 그 판례를 억지로 붙인 거거든요. 억지로 조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그 사선 기준으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인데 영토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헌법 전문으로부터 영토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와장창창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데 헌법적인 의무가 있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추천하는 특정인을 무조건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 그랬어요. 다음 3번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규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 강제동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는 않는 판례였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판례랑 좀 비교가 돼야 되겠고요. 4번 헌법 전문은 다양한 역할을 하죠. 제정과 개정 과정에 관한 역사적 사수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이념과 국가 질서를 지배하는 지도 이념과 지도 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령의 해석 기준이기도 하고 입법의 지침이기도 하고 재판 규범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고 1번 지문처럼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냐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4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헌법 전문 여러분들 틈틈이 좀 공부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국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꺼번에 풀려면은 다음 회차로 넘겨야 되겠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회차 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